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험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에 자랑스런 한국인이 되셨을 때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재미있고 어렵지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 공부할 것은 우리나라의 옛날 이름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우리나라 옛날 이름들을 함께 공부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약 5,000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반만년의 역사를 가졌다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옛 이름은 고조선,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신라, 통일신라, 후삼국시대, 후고구려 후백제신라와 발해, 고려, 조선, 대한제국, 임시정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옛 이름은 시험에 자주 나오니 순서대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나라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쯤 단군왕검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입니다. 고조선의 지역은 현재 한반도에서 북쪽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는 대략 기원전 100년부터 서기 700년까지 있던 나라들입니다. 고구려는 현재의 북한 지역보다 더 넓게 북쪽으로 뻗쳐 있었고, 백제는 현재 우리나라 서쪽인 전라도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신라는 현재 우리나라 동쪽인 경상도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700년부터 900년까지 약 200년 동안 이어졌는데 이때를 통일신라라고 합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옛 고구려 땅에 발해도 건국되었습니다. 통일신라는 삼국 통일 후의 신라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통일 이전의 신라와 통일 이후의 신라를 구분하기 위해 통일신라라고 역사학자들이 부른 것입니다. 이후 잠깐 후삼국 시대와 발해로 나라가 분리되었다가 다시 고려라는 나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고려는 대략 900년부터 1400년까지 약 500년간 한반도에 위치했던 나라로 태조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며 세운 나라입니다. 조선은 1400년부터 1900년까지 약 500년간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조선의 영토는 현재 남북을 포함한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영토를 가졌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마지막 왕인 고종이 조선을 대한제국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대한제국은 1897년부터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1910년까지 존재했고 이후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1919년 3.1만세운동 이후 일본의 탄압이 심해지자 김구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가들은 상하이로 피신하여 임시정부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이후 1945년 일본의 2차 대전 패배로 우리나라는 독립을 했으며
대한민국이 1948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기원전 2300년 전 세워졌습니다. 이후 삼국시대가 기원전 100년부터 서기 700년까지 있었는데 삼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이후에 삼국을 신라가 통일하였고 이때의 신라를 통일신라라고 하며 통일신라와 발해는 200년간 유지되다가 다시 후삼국시대와 발해로 나눠지게 됩니다. 후삼국은 태조왕건이 고려라는 나라로 통일하여 약 500년간 1400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여 다시 500년간 조선왕조를 이루었습니다. 조선은 1897년 고종에 의해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1910년까지 존재했습니다. 일본은 1910년 한일병합을 통해 대한제국을 1945년까지 35년간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1919년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한 후 우리나라는 독립하였으며 1948년 대한민국을 수립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1950년 북한이 남침을 한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휴전된 후에 우리나라는 많은 발전을 거쳐 현재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 한국의 역사가 어렵지 않으니 꼭 외우시고 여러분들의 친구나 아내, 남편에게 설명해 주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외우신 후에 다음 강의를 들으셔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부해야 할 나라는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에 대해서 시험에 나온 것은 고조선, 단군 신화, 단군왕검, 삼국유사, 개천절, 팔조법입니다. 고조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입니다. 기원전 2333년에 단군왕검에 의해 건국되었습니다. 단군왕검은 고조선을 세운 사람입니다. 단군 신화는 사람이 되고 싶어한 곰이 여자의 몸으로 변했고 그 여자의 몸에서 단군왕검이 태어나서 고조선을 세웠다는 전설입니다. 이렇게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이야기를 단군신화라고 합니다. 단군신화는 이야기로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고려시대 일연이라는 승려가 처음으로 역사책에 글로 남겼는데
이 역사책의 이름은 삼국유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10월 3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개천절이라고 칭했습니다. 개천절의 뜻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것입니다. 개천절에는 강화도 만이산에 있는 참성단에서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여 하늘에 제사를 드립니다. 홍익인간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홍익인간은 고조선의 건국기념이며 홍익인간의 뜻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조선에는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8개의 법이 있었는데 이를 팔조법이라고 합니다. 삼국시대란 세 나라가 같이 있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세 나라는 신라, 고구려, 백제입니다. 나라가 세워진 순서는 신라가 기원전 57년에 제일 먼저 세워졌고 이후 20년 후에 고구려가 세워졌고 이후 20년 후에 백제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700년 후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통합하여 통일을 이룹니다. 이때의 신라를 통일신라라고 부르는데 이는 이전의 신라와 구분하기 위해서 역사학자들이 만든 이름입니다.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은 고주몽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동명성왕이라고도 합니다. 고구려에는 광개토대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광개토대왕은 북진정책, 즉 북쪽으로 땅을 넓혀서 아주 큰 나라를 만든 왕입니다. 백제를 건국한 왕은 온조왕입니다. 백제는 해상으로 중국과 교류하였고 일본 문화에 많은 영향을 준 나라입니다. 지금도 일본 곳곳에는 백제의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신라를 건국한 사람은 박혁거세입니다. 신라에서는 청소년 수련단체인 화랑도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화랑도는 삼국을 통일할 수 있게 만든 조직입니다. 화랑도의 뜻은 아름다운 남성단체입니다. 신라의 장보고라는 장군은 지금의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적을 소탕한 장군입니다. 삼국시대에 관해서 북진정책의 광개토대왕, 일본 문화에 영향을 준 백제, 신라의 삼국통일을 도운 화랑도, 해적을 소탕한 장보고 장군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통일신라에 관해서는 첨성대,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석굴암 등의 유물을 가진 나라가 어디인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답은 통일신라입니다. 이들 유물은 경주에 분포해 있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을 때 고구려의 일부분은 발해라는 나라가 되었는데 발해라는 나라의 이름과 발해를 건국한 사람인 대조영이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발해는 고구려가 멸망하고 700년부터 900년까지 한반도 북부와 만주 연해주에 있던 국가로 고구려의 장군 대조영이 세운 나라입니다. 통일신라는 200년간 통일된 나라를 유지하다가 다시 후삼국 시대와 발해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후 후삼국은 태조 왕건에 의하여 통일이 되었고 태조 왕건은 나라 이름을 고려라 했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아라비아 상인들과 무역을 했는데 이때 아라비아 상인은 우리나라를 고려의 외래식 발음인 코리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코리아라고 부르는 계기가 된 나라는 무엇인가요? 라는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답은 고려입니다. 고려시대 유물로는 고려청자, 직지심체요절, 팔만대장경, 삼국유사, 그리고 목화재배가 있습니다. 고려청자는 푸른 빛을 띠는 아름다운 도자기로 유명합니다. 조선의 도자기는 조선백자라고 부르고 흰색의 도자기입니다. 직지심체요절은 프랑스군이 병인양요 때 약탈해가 지금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습니다. 직지심체요절은 금속 활자로 찍어낸 세계 최초의 책입니다. 팔만대장경은 경상남도 합천에 있는 사찰인 해인사에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은 고려시대에 몽고군이 침략했을 때 불교의 힘으로 몽고군의 침략을 이겨내겠다는 뜻으로 만든 목재 불교 경판입니다. 삼국유사는 고려시대 때 승려일연이 쓴 역사책인데 삼국유사는 처음으로 우리나라 최초 국가인 고조선에 대해 서술한 책입니다. 고려시대 때에는 문익점이라는 학자가 중국의 원나라를 갔다가 그곳의 사람들은 겨울에 솜으로 만든 따뜻한 옷을 입는 것을 보고 목화씨를 가져와서 솜을 재배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떨지 않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게 했습니다. (500년간의) 역사를 가졌던 고려는 이성계에 의해 조선이라는 나라로 거듭났습니다. 조선의 역사는 약 1400년부터 1897년 대한제국이 건국될 때까지
약 50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알아야 할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사람은 이성계입니다. 한글을 만든 사람은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은 집현전의 학자들과 한글을 만들었는데 이때 한글의 이름은 훈민정음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은 한글의 옛날 이름입니다. 한글의 옛날 이름인 훈민정음의 뜻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입니다. 이렇게 세종대왕이 발명한 한글을 이용해서 처음으로 쓴 책은 서사시인 용비어 천가입니다. 그리고 한글로 쓴 최초의 소설은 허균이 쓴 홍길동전입니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인물로는 장영실, 이순신, 김홍도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장영실은 조선시대 과학자로 츠구기, 자경루, 앙부일구, 혼천해 등을 만들었습니다. 츠구기는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측정해주는 기구입니다. 자경루는 물의 흐름을 이용해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입니다. 앙부일구는 태양에 의해 생긴 그림자로 시간을 알려주는 해시계입니다. 혼천이는 별의 위치와 움직임을 알려주는 천문기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조선시대 장군으로 명량대첩에서 13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수군을 물리친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만든 배의 이름은 거북 모양을 했다고 해서 거북선이라고 합니다. 김홍도는 조선 후기 풍속화가로 씨름 서당 등 서민 생활의 풍속화를 그린 화가입니다. 조선시대 인물들은 지폐에서 많이 나오는데 지폐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원권에 있는 인물은 이황입니다. 이황은 도산서원을 만든 학자입니다. 5천원권에는 이이가 있습니다. 이이는 10만 명의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유명합니다. 만원권에는 세종대왕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든 것으로 유명합니다. 5만원권에는 신사임당이 있습니다. 신사임당은 이이의 어머니이고 시와 그림에도 재능이 있었던 여성입니다. (500년의) 역사를 가진 조선은 1897년 고종이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면서 근대화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이후 1910년 일본에 의해 강제로 한일병합조약을 맺게 되고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게 빼앗겨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1910년부터 1945년으로 무려 35년 동안 일본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대한제국 때는 우리나라의 국기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요. 1882년 박영효가 고종의 명을 받아 일본에 가면서 태극 사궤도안에 태극기를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태극기 모서리의 사궤는 건곤감리라고 하며 각각의 뜻은 하늘, 땅, 물, 불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은 하늘, 고는 땅, 감은 물, 리는 불입니다. 시험 문제로는 우리나라의 국기 이름이 무엇인가? 를 물어보는 문제와 태극기 모서리에 있는 사궤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태극기 사궤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또는 태극기 사궤 중의 건은 무슨 뜻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답은 건곤감리와 하늘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경일에 태극기를 개양하는데 국경일은 아니지만 태극기를 개양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런 날 중에 하나가 바로 현충일인데요. 현충일은 국경일은 아니지만 법정 기념일입니다. 현충일에는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순국선열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태극기를 봉으로부터 태극기 한 폭 아래로 개양하는 조기개양을 합니다. 1919년 일본 식민 통치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3.1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일본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많은 독립운동가를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가했는데요. 3.1만세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여자의 몸으로 만 17살의 어린 나이에 만세운동을 하다 일본 형사들에게 잡혀 서대문영무소에서 고문으로 의해 순국한 유관순열사가 있습니다. 3.1만세 운동 후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본군과 일본 경찰들을 피해 중국의 상하이로 건너가 김구를 중심으로 임시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김구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근거지로 하여 많은 독립운동가를 양성했습니다.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로는 대성학교를 설립한 교육자 안창호, 독립군 장군으로 청산리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김좌진 장군, 하얼빈역에서 일본 내각 총리 대신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홍커우 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져 일본군을 처단한 윤봉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군의 독립투쟁 이외에도 우리 국민들은 일본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국민들이 자발적인 모금운동을 하였는데 이것을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금도 독도 영유권 문제로 다툼이 있는데요.
동해 끝에 위치한 울릉도 옆에 있는 섬인 독도는 우리나라 땅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신의 땅이라고 어이없는 주장을 합니다. 이에 관한 문제로는 당신의 친구가 한국에 놀러 왔는데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는 동해를 일본해라도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정답은 독도는 옛날부터 한국 땅이라고 말해주겠습니다. 또는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라고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독도 영유권 문제로 다툼이 있다고 했는데요. 영유권이 시험에 또한 나왔습니다. 영유권은 한 국가가 영토나 해양에 가지는 주권을 말합니다. 국토나 해양이 어느 나라의 땅인가의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독도 영유권 문제는 독도는 누구의 땅인가에 대한 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와 관련된 국경일에는 3.1절과 광복절이 있습니다. 3.1절은 1919년 3월 1일 3.1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날로 매년 3월 1일입니다. 광복절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날을 기념하는 날로 매년 8월 15일입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독립한 이후 3년의 혼란기를 거친 후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매년 7월 17일은 제헌절이라고 하는데요.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입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에는 무궁화, 한글, 애국가, 태극기가 있습니다. 무궁화는 우리나라 국화이며 무궁화는 피고 지고 또 피는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입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글을 못 읽는 백성이 불쌍해서 만든 문자입니다. 한글의 옛날 이름은 훈민정음입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애국가는 대한민국의 국가이며 안익태가 애국가를 작곡했습니다. 태극기는 박영효가 만든 대한민국의 국기입니다. 이외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한복, 한옥, 김치 등이 있습니다. 한복은 우리나라 전통의상입니다. 한복 중에 조선시대 성인 남자가 머리에 쓰던 모자를 가시라고 합니다. 한옥은 우리나라 전통가옥입니다. 한옥에는 열기가 바닥을 지나게 해 방을 따뜻하게 하는 온돌이라는 우리나라 전통 난방 방식이 있습니다.
김치는 우리나라 전통 발효 채소입니다. 우리나라는 겨울 또는 늦가을에 겨울 동안 먹을 많은 김치를 가족들이 모여서 담그는데 이를 김장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탄생하기까지 우리나라 주변에는 여러 나라가 영향을 주었고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반도라고 불리는데 한반도는 육지가 바다에 접하여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좋은 위치 때문에 한반도를 빼앗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옛날부터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관련이 많은 4개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입니다. 중국은 예전부터 역사적으로 한자, 유교, 불교 등 문화적 영향을 많이 주었고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일본은 1900년대 식민지배와 독도 문제로 많은 대립이 있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 많은 교류를 하는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지원했지만 지금은 에너지 기술 자원 등에서 서로 많은 도움을 주며 경제 협력을 넓혀가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많이 도운 우방국가로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과 관련된 문제로는 한국전쟁은 언제 일어났으며 누구에 의해 일어났는가? 그리고 비무장지대에 대한 문제가 자주 나왔습니다.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발발하여 3년간 지속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은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전쟁입니다. 한국전쟁은 6월 25일 발발하였기에 6.25 사변이라고도 합니다. (3년간) 지속된 한국전쟁은 판문점에서 정전협상이 결정되었고 휴전선으로부터 남과 북 각각 2km 내의 군인이나 무기를 배치하지 않는 비무장지대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남과 북의 주민들은 서로 왕래를 할 수가 없었으며 가족들이 몇십 년간 못 만나고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가족들을 이산가족이라고 합니다.